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천상에서 학이 내려와 날갯짓할 정도로 어진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어진 백성 중 금강산주막의 노파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 생전에 한 번은 반드시 금강산에 올라가야만 한다고 믿었다. 왜 그런가 하면 염라대왕이 금강산의 풍광을 몹시 사랑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금강산에 관하여 꼭 묻기 때문이다. 특히 금강산에는 신라 때 창건했다는 유명한 사찰 장안사가 있고, 장안사에서 북동쪽으로 1km 지점에 그 사람의 생전 행실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고 하는 염라대왕의 특명으로 저승에 있는 명경대와 똑같이 만들어진 명경대가 있다. 그러니 염라대왕이 저승에서 장안사와 명경대에 관해서 물어볼 때 대답을 제대로 하면 황천길이 밝아져 극락에 가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행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옛날에 장안사와 명경대를 보러 온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어떤 노파가 주막을 열고 밥과 술을 팔았다. 금강산에서 채취한 산나물에다가 산에서 놓아기른 닭, 이런 것으로 반찬과 안주를 만들어 파니 장사가 잘 됐다. 그런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궁상스럽게 생긴 더벅머리 총각놈이 하나 있었는데 밥때만 되면 꼭 나타났다. 불쌍하니까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고기도 주고 끼니 때마다 그렇게 찾아 먹였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잠은 어느 구석에서 자는지를 통 알 수가 없었다. 하루는 주막 주인인 노파가 물었다. 여보게 총각, 밤에 잠은 어디서 자는가? 아, 나야 뭐, 이렇게 빌어먹고 다니는 사람이 집이 있어, 절이 있어.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고, 그렇게 지내지요. 그러면 양친부모는 계시는가? 나는 부모 없는 사람이요. 부모가 낳기만 낳았지, 나를 내던져 버리고는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 없어. 노파가 웃으면서 지나가는 듯한 말투로 권했다. 그려?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청소나 하면서 조금 있으면 추워질 텐데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게 좋지 않을까? 금강산 장안사 계곡은 산골이고 높은 데 있었다. 그런 연유로 추위가 아주 일찍 왔고 매서웠다. 그러니 고생스럽게 바깥에서 자지 말라는 권유였다. 청소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덧붙인 말에 불과하고, 총각이 웃으면서 역시 무심한 어조로 대답했다. 할머니 말씀은 고마운데 나는 내 복대로 살아야지. 여기 와서 편하게 살면 내 명만 가말 따름이요. 할머니 말씀은 그 마음만 받아들일게요. 늘 가는 곳으로 가서 잘 테니 여기 오거든 밥만 좀 주시오. 노파가 아무리 달래도 녀석이 안 들어먹었다. 그러니까 들릴 때마다 술하고 밥을 줄 수밖에. 이놈이 1년쯤 다니면 어디 다른 데나 갈까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주구장창 여전히 왔다. 집에 와서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 하고, 마음 독하게 먹고 그냥 쫓아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불쌍해서 쫓아낼 수도 없고. 어느 날 노파가 총각을 앉혀놓고 물었다. 자네 그 혹시 천자문이라도 읽었는가? 아니요. 나 같은 거지가 무슨 천자문을 읽겠어. 또 읽으면 뭐 하겠어. 머리에 먹물 들어간 것만큼 나쁜 짓을 할 텐데. 천지를 그냥 내 집으로 알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러고 살 뿐이요.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다.
글자도 모르고 좋은 말을 해도 안 듣고 하는 짓은 맵지만 노파는 총각이 오면 하루 3번 고기에다가 술에다가 밥을 계속 먹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럭저럭 8년이 지났다. 징그러워라. 8년간을 그렇게 공으로 먹인 것이었다. 그런데 하루 저녁을 먹고는 갈 생각을 안 하고 앉았더니 뜬금없이 노파에게 말했다. 할머니, 종이하고 필목을 좀 가져다 주시오. 내가 그림이나 하나 그려주고 가려오. 어딜 가려고? 오늘 내 갈 길을 정했어. 그런데 할머니가 8년간을 내게 공밥 먹였잖소. 그것도 아주 잘 먹였잖소. 얻어먹기만 하고 일도 안 해드리고 거들은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냥 가면 쓰겠어. 8년간 나를 먹여주신 공에 대하여 그림으로 그 공덕을 갚고 가려니까 지필목 있으면 좀 가져다 주시오. 노파가 종이하고 붓하고 벼루를 가져다 주니까 총각이 노파에게 먹을 갈라고 시켰다. 노파가 웃으며 말했다. 아, 이 사람아. 그까진 놈의 그림 그린다고 내게 잔심부름 시키는가? 자네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어디 손가락 하나 까딱했는가? 자네가 갈아서 그리면 되지. 나보고 먹을 갈라고 그러는가? 총각도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예, 할머니 말이 옳소. 그렇지만 한번 갈아주시오. 노파가 먹을 갈아서 줬다. 그랬더니 이놈이 그냥 처음에 붓을 대는데 보니까 그냥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붓을 대는 것도 쭉쭉 긋고 어쩌고 하더니 다 그려놓고 나중에 보니까 학이었다. 학을 한 마리 떡 끓여놓고는 아무래도 허풍 같은데 뭔가 그럴듯한 말을 했다. 할머니, 이 학은 하늘에서 내린 학이오. 그러니까 신중하게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장사를 하시오.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밤중이 됐다. 삼경이 되니까 할머니, 나는 인제 떠나야 하니까 술이나 한 상 주오. 마지막이라니까 노파가 술안주를 잘 장만해서는 총각하고 둘이 앉아서 이별주를 먹었다. 그런데 술 한 잔을 먹으니까 그려서 벽에 붙여놓은 그림인 학이 돌연 날개를 치면서 우액 하고 울었다. 술도 한 잔 했겠다. 노파는 희한한 일도 다 있다고 여기고는 심상하게 넘겼다. 총각은 가고 그 이튿날 글 잘하는 선비들, 시인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술을 먹고는 잔을 내려놓으니까 벽에 붙어있는 그림인 학이 그냥 날개를 한 번 치더니 웩하고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놀라니까 노파가 그게 뭐라고 대단찮은 듯이 말했다. 이러저러해서 우리 집에 다니면서 8년 동안 공으로 밥을 먹은 사람이 어제 저녁에 떠나면서 저 벽에다가 붙여놓으라고 그려서 주고 갔어요. 술 먹으러 온 사람이 학이 날갯짓하면서 소리치는 것을 보고는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소문 들은 사람이 구경 오고 또 소문내고 몇 년 안 가서 주막의 학그림은 금강산 명물이 됐다. 손님이 드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주체를 못할 정도였다. 국리 끝에 노파는 주막 옆에 다른 주막을 하나 지었다. 그런 다음 그 주막을 경영했는데 그 경영하는 방식이 특이했다. 원래 주막에는 벽에 학 그림이 붙어 있었고 밥과 술을 제값받고 팔았다. 새로 지은 주막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출입이 허용되었는데 술과 밥을 파는 방식이 특이했다. 다 먹고 나갈 때면 그 사람들에게 음식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려줘서 고맙다고 오히려 먹은 것만큼 돈을 내주었다. 그래도 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쌓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을 벌였다.
땅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어느 곳에 땅을 사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말하면 노파가 지정한 사람이 그곳에 같이 가서 땅을 보고는 사서 그 농부에게 주었다. 돈의 상환 기간도 이자도 없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형편이 허용할 때 상환하면 되었다. 그것도 이자는 없고 원금만. 대장간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대장간을, 고기를 잡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선을 구입해서 주었다. 조건은 똑같았다. 이자는 없고 원금만. 그런데 희한한 것은 농부든 대장장이든 어부든 돈 떼먹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상환이 늦은 사람은 가끔 있었지만 머리에 먹물만 들어있는 위정자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좋은 나라의 어진 백성들은 원래 그랬다. 그들이 망치기 전에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연자는 리성노옹으로서 2006년 서울시 종로구 노인복지센터에서 구연할 당시 85세였습니다. 이 내용을 신동은 교수가 국어 시간에 설화읽기라는 책을 엮을 때 한 꼭지로 넣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동은 교수의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우표의 내용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신윤복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픽사베이, 크라우드픽,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